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신 시청자분들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의 마무리, 3월에 뜨거웠던 신제품들을 또 소개해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2022년 3월 디몽크의 테크5 함께 보시죠. 몰입감의 정점, 삼성TV와의 완벽한 조화, 삼성전자의 새로운 사운드바 Q900C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작년 출시된 990B의 후속 모델로 정확히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제품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닛 수. 11.1.4 채널 구성, 삼성답게 아주 맥시멈으로 다 때려 박았습니다. 참고로 후면 리어 스피커 포함이고요. 그래서 총 출력은 656W. 이거 이전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최초 무선으로 연결되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입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이전 모델도 그랬어요. 큰 의미 없는 타이틀이라고 봅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그럴싸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만으로 돌비 애트모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요. 물론 2022년 이후 출시된 삼성의 일부 TV 모델로 제한되며 무선 연결 시 끊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Q 심포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바와 이 삼성 TV 스피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훨씬 앞서서 도입했던 기능입니다. 가뜩이나 채널 수도 많은데 TV 내장 스피커까지 요동친다. 얼마나 풍성한 소리를 들려줄까요? 짜릿하죠? 직전 모델인 990B와 비교했을 때 스피커 유닛 무게, 패키지 무게까지 전부 동일해요. 실상 소프트웨어적으로 판올림만 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모델을 사용 중인 유저라면 굳이 기변의 가치가 있을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뜨거운 신제품이지만 신선한 제품은 아닙니다. 최신형 삼성 TV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딱히 사용 중인 사운드바가 없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깔맞춤이니까요. 가격은 189만원, 이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전 모델 기준으로 해외에서는 평가 꽤 좋았어요.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이 리어 스피커 끊김 문제가 보고되곤 했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 개선됐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운드바 소개해드렸는데 TV 소개하지 않으면 섭하겠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OLED TV를 국내 출시합니다. 오직 삼성의 기술로만 완성한 OLED TV. 화면 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95, 163, 138cm. 그래요. 각각 77, 65, 55형입니다. 모두 똑같은 4K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최대 주사율은 144Hz. AMD FreeSync는 지원하지만 LG전자와는 달리 엔비디아 G-Sync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G-Sync는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대부분 TV로 쓰실 거잖아요. 유저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TV 후면을 얼마나 보겠냐마는 제품 후면만 놓고 봤을 때는 LG OLED TV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LG OLED TV의 경우에는 AD 보드가 후면 하단에 배치되면서 이게 똥배 마냥 툭 튀어나왔거든요. 삼성은 이전 TV들처럼 이 별도 커넥트 박스를 밖으로 빼내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두께를 줄이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디스플레이 밝기 및 색역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양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라면 그 좋아하는 화면 밝기, 컬러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리가 없는데 그저 팬톤이 인증한 생생한 색감 이런 표현만 쓰고 있어요. QLED 때와는 달리 꽤나 소심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국내에서 한창 QLED, OLED TV 대전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네티즌 분들이 해외 매체, 알팅즈의 리뷰, 그러니까 버닌 테스트를 거론하면서 OLED TV는 버닌 때문에 쓸 수 없는 과도기적 제품, 불량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테크 유튜버들도 삼성 편을 들면서 그렇게나 OLED TV를 깎아내렸었죠. 이 당시 삼성이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으니까요. 여튼 이번에는 어떻게들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삼성 OLED TV 65형 기준 가격은 약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OLED TV 역시 버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LG전자는 다시 한번 그램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 990g의 무게, 10.9mm의 얇은 두께를 지닌 그램다운 그램이죠. 뉴진스 토끼가 박혀있던 그램만으로는 재미 보지 못했나봐요. 아무튼 15형 OLED 디스플레이가 박힌 역대 초슬림 그램입니다. 얇은 두께,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OLED. 저반사 코팅이 적용된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400니트의 밝기, DCI-P3 100%의 색 재현율을 지녔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큰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최대 FHD입니다. 16:10 비율도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자체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노트북 디스플레이 트렌드는 16:10 비율, QHD 해상도 그 이상입니다. 더 넓고 더 깨끗한 화면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디스플레이 제외하고 나머지 사양은 어떠한가? 별거 없습니다. 최대 1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메모리는 16GB가 최대입니다. 스토리지는 확장 슬롯을 포함하고 있는데
초기 선택 가능한 최대 용량이 256GB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소 어중간한 사양처럼 느껴지는데 치명적으로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점에서 학생분들에게 꽤나 적합한 노트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신학기를 노린 제품이죠. 가격은 약 180만원. 요즘 학생들 유튜브 덕에 제품 보는 눈 높아졌을 텐데 이 가격으로는 큰 재미를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대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수스의 젠북도 있죠. 조금 더 무겁고 두껍지만 훨씬 유니크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다 저렴하거든요. 심지어 화면 크기도 더 크고 해상도도 더 높아요. 근데 그 램을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얇다고 마냥 값을 올리면 어떡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델 에일리언웨어의 새로운 무선 게이밍 헤드셋 AW720H. 유선 모델도 있는데 시덥지 않으니까 바로 무선 모델만 소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엄청 새롭고 대단한 사양의 무선 헤드셋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일리언웨어의 게이밍 기어는 레이저처럼 그렇게 번잡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꽤나 희소하죠. 40mm 드라이버를 탑재한 하이 레졸루션 인증 헤드셋이고요. 돌비 애트모스 대응합니다.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40kHz로 양호한 편이죠. 3.5mm 유선 연결도 지원해요. 헤드밴드는 슬라이딩 서스펜션 방식을 취했습니다. 헤드밴드 아래로 또 하나의 밴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분들에게 주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다 눌리니까요. 원래 헤드셋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이런 제품은 더 심하게 누르죠. 그만큼 무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약 350g. 저런 마냥 가벼운 헤드셋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AI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붐 마이크는 접이식으로 설계됐고요. 배터리 수명은 약 30시간, 15분 충전으로 6시간의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극강의 배터리 수명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준수한 편이죠.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가격은 $159, 하나로 약 21만원. 남들 다 쓰는 레이저, 로지텍 스틸 시리즈에 지쳐있거나 혹은 델 에일리언웨어 깔맞춤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소한 에일리언웨어와는 다른 흔한 레이저의 신제품 레이저 블레이드 18. 요가 아니고요. 18형 디스플레이를 지닌 최고급형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노트북, 태블릿 제조사들이 화면 크기를 마구잡이로 키우고 있죠. 애플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또 트렌드 세터 레이저가 이를 놓칠 리 없죠. 16:10 비율, 최대 QHD 플러스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지녔습니다. OLED가 아니어서 실망하셨다면 주사율을 보시면 돼요. 최대 240Hz입니다. 그런데 주사율 암만 높아봐야 나머지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사양도 아주 힘있게 끌어올려줬습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50HX,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을 때려 넣었습니다. 가장 낮은 모델이 4060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CPU의 TDP, GPU의 TGP입니다. TDP는 120W, TGP는 175W로 레이저 블레이드 역대 최고 사양입니다. 메모리는 최대 64GB, 저장 공간은 최대 2TB까지 주문 가능하고요. 트리플 팬 구성, 증기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폼의 한계는 분명 있지만 실상 데스크탑 수준의 파워를 지닌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6개나 달려있고 500만화소 웹캠이 달려있고 배터리 용량은 몇이고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제가 17인치 레이저 블레이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요. 이게 휴대가 어려워요. 하라면 하겠는데 효율이 안 살죠. 분명 노트북이지만 노트가 아닙니다. 그냥 북이죠. 본체 무게가 3.1kg. 아무리 GAN 기술 도입으로 이전보다 어댑터 부피가 줄었다고 해도 본체와 어댑터를 모두 휴대한다는 것은 거의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리뷰하거나 소개하다 보면 늘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냥 데스크탑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안 산다고 남까지 안 사는 건 아니죠. 물론 저는 안 삽니다. 왜? 돈이 없거든요. 레이저 블레이드 18 최고 사양 기준 $4,999, 하나로 약 650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사양의 모델이 약 376만원. 말씀드렸잖아요. 못 산다니까요. 제가 갖고 싶은, 아니 소개하고 싶은 메인 5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보너스 드려야겠죠. 시간상 간결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레이저만큼의 번잡함, 레노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 레노버가 또 새로운 게이밍 라인업을 공개했어요. 에로 Q 시리즈, 에로 VE도 아니고 에로 Q. 기존 리전 시리즈보다 하위 라인업이요. 가성비에 초점을 둔 게이밍 PC들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게이밍 노트북 2개, 데스크탑이요. 공식 홈페이지는 15형 게이밍 노트북 하나만 등록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리전도 충분히 가성비는 좋았다고 보는데 그보다 좋다? 대단한 겁니다. 에이수스가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16OLED라고 하면 또 노트북이죠. 지겹잖아요. 패스하고 바로 아우디로 넘어갈게요. 웬 아우디? 아우디가 전기 자전거를 또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산악용입니다. 차체 디자인은 2023년
다카르 랠리에 출전한 RSQ e-tron 2세대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디자인이야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구경해봤던 전기 자전거 중에서는 가장 섹시해 보여요. 이탈리아 바이크 제조사 판틱 모터와 협업했습니다. 먼저 카본 엔디로 프레임을 활용했고요. 다운힐을 위해 스프링 트래블이 180mm인 올린즈의 풀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라이더 하중은 최대 120kg을 견딜 수 있고요. 전면 29인치, 후면 27.5인치의 광폭 타이어가 적용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터죠. 다운 튜브 쪽에는 브로제 S매그 90토크의 모터가 내장됐습니다. S매그라고 읽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터리는 36V 720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됐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5km. 역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분명 누군가에게 또 꿈의 전기 자전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우디 박혀 있잖아요. 참기 힘들죠. 얼마일까요? 8,900유로, 하나로 약 1,250만 원입니다. 참아야겠네. 마침내 USB-C를 도입한다. 하지만 본인들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케이블은 속도 제한을 걸겠다.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치사한 애플의 신제품입니다. 아이폰 15 아니고요. 기존 14 시리즈에 새로운 컬러가 추가됐어요. 옐로우. 노란색이 추가됐습니다. 이미 USB-C 적용 루머가 돌고 있는 와중에 라이트닝 달린 노란색 아이폰 14 시리즈 얼마나 많이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니아들에게 그딴 건 중요하지 않죠. 기존 제품들과 성능, 가격은 똑같습니다. 병아리들이 쓰기 좋아 보이네요. 레고와 랜드로버의 특별한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관심 없으실 테니까 자세한 사항은 건너뛰고요. 레고 랜드로버 디펜더 90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레고 디펜더 모델은 있었죠. 테크닉으로.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 디펜더는 1983년에 등장했던 오리지널을 모델로 하거든요. 물론 제품 크기는 이전 테크닉 모델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흥미로운 기믹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작동하는 스티어링, 서스펜션이 있죠. 덤으로 오프로드에 대비한 여러 파츠들을 차량에 덧붙여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원한다면 차량 루프를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낭만적이네요. 랜드로버를 사랑하는 마니아, 음주 후 디펜더 끌기 선호하는 연예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1만 9천 원, 변압기보다 쌉니다.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학기를 겨냥한 노트북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했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모든 학생분들 모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저는 그때 게임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